네, 윤영화의 데일리 토픽입니다.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약 5분 전 한강의 마포대교가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건 이 사건에 대해 현재 테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발이 있기 약 5분 전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스스로 테러범임을 밝힌 괴한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요. 이때 드라마처럼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랄랄랄랄랄랄. 순간 갑자기 윤영아와 통화했던 보도국 차국장이 나타납니다. 진행시켜. 그리고는 카메라를 윤영아 앞에다 두고 분장사가 나타나서 윤영아를 메이크업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이 차국자가 윤영아가 손을 잡고 이 건을 라디오한테서 빼앗아간 거죠. 라디오는 이 순간부로 폐지됐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본인도 할 말 잘 생각해서 하시고. 잠깐만요. 나 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출연료는요? 이 양반이 테러범한테 출연료 그런 거 없는데? 여유있게 말하는 윤영화. 하지만 이 차국장에게 급히 수화기를 들어보라 사인을 보낸다. 차국장, 수화기를 들고 범인의 통화를 같이 듣습니다. 이 새끼 나 듣는 거 모르나 보네. 내 목소리가 나가면 시청률 장난 아닐 거라던데. 전화 내가 걸었고 뉴스도 내가 줬어요. 근데 돈은 방송국이 다 챙기겠다? 이거 아니죠.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면 딴 데 알아봅니다. 잠깐만. 얼마 생각하시는데? 21억 7,924만 5천원. 그리고 잠시 후. 입금 됐으니까 시작하세요. 조종실에 있는 차국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새끼 내가 입금한 거 모르나 보네. 목 아파. 아니 진짜 줬다고? 시청률만 확실히 올려. 그럼 너 내일부터 9시 뉴스 간다. 자, 지금 본인이 누구인지 또 왜 테러를 벌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포대교 왜 그랬습니까? 그 다리 내가 지었어요. 그땐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일용직 잡부로 시작해서 시멘트 나르고 공구리도 치고 밥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83년도 마포대교 확장 공사 당시 건설 근로자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메모. 박노규, 창신동 공사장 인부 50대. 그러다가 재작년쯤에 마포대교에서 급하게 보수공사 했는데요. 그때 현장 감독 말로는 나라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외국에서 큰 손님들이 다리 지나갈 건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2년 전이면 정확히 어떤 행사? 세계 선진국 정상회담 때 얘기인가요? 아니, 아침까지 공사는 심하게 해야 되는데 오밤중에 안전장비는 화이바 하나 없고 앞도 캄캄하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데 까딱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 난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인부 셋이 한강에 빠졌고 현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셋 다 수문 붙어 있었어요. 물살도 빠르지도 않았고 조금만 참으면 보험 처리는 안 돼도 목욕비는 받겠다 싶었는데 근데 경찰이고 구조되고 전부 이 행사 때문에 비상대기한다고 간다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날 그 세 사람이요. 돈 25,000원 벌려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보도가 안 되었을까요? 쪽팔리니까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인데 외국 손님들 앞에서 그런 꼴 보기가 쪽팔리다 이겁니다. 마침 시체도 한강에 빠졌고 근데 또 그게 공사장 인부고 잘됐다. 대충 없던 일로 하고 끝내자. 그때 시신세고 무연고 처리로 그날 바로 화장했고 유가족한테 연락도 안 갔어요. 저는 창신동에 사는 박노규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박노규 씨?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 출연하는 건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창신동의 박누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실패한 윤영아에게서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빠놈놈의 새끼. 네, 바로 이분이 바로 윤영아를 빼고 다른 분으로, 다른 앵커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창신동의 박노규 씨였죠. 그리고 이 바뀐 앵커한테 윤영아 씨를 바꿔달라고 아주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꾸 바꿔주지 않았죠. 윤영아를 바꿔주지 않자 갑자기 그 앵커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가 터지게 됩니다. 한순간 앵커는 피범벅이 됐어요. 끔찍해. 그렇게 다시 윤영아가 극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서 이 마이크가 터지는 걸 봤죠. 그래서 마이크를 치우라고 합니다. 이거 마이크 치우고 와이어리스 가져와. 마이크를 치웠으나 이번에는 와이어리스에 폭탄을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창신동의 박노규 씨. 그리고는 패닉에 빠집니다. 모두가 의심스럽고 막 와이어리스를 뗄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참은 죽으니까. 아참 터지니까. 네. 나도 왜 이러는데. 나 알아? 대한민국에 윤영아 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3년 SNC 보도국 기자로 입사, 언론인 설문조사 4년 연속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마감 뉴스도 5년이나 하셨고 언론인상 특종상에 그렇게 유명한 분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거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 지금 사람들 내 말 아무도 안 들어도 윤영아 씨 말은 뭐라고 하든 다 믿어요. 윤영아 씨가 사과하라고 하면 진짜로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해요. 바로 윤영아 씨만 할 수 있는 그 말. 다시 뉴스 시작하세요. 잠깐만. 이때 갑자기 한 번 더 터져버리는 마포대교. 야, 근데 이거는 말로만 듣던 운명의 장난질. 현장 화면에 갑자기 반가운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윤영아의 전 와이프입니다.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대통령 불러오세요. 구조하려는 시도 보여도 전부 죽습니다. 대신 사과만 하면 바로 자수할게요. 딱 필요 없고요. 딱 사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윤영아는 시간을 끌면서 청와대에 연락을 해보지만 개뿔 받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질문을 유도하면서 시간을 막 끌어요. 그런데 박노규 씨, 지금까지 본인 말이 다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망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병행돼야 할 텐데 왜 굳이 대통령 사과만 요구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 사람 보상금, 장례비, 당일 야간 수당까지 21억 7,925만 5천원 다 받았잖아요. 대통령 아직 멀었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후에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 나와요. 네, 박정민 팀장이 옵니다. 위치를 추적하고 있으니 윤영아한테 시간을 좀만 더 끌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무궁화 번호판을 한 방탄 차량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